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시죠? 요즘 엄청 더운데 몸 관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물 수시로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이 별로 안 좋았는데 좋은 거 먹고 하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평소와 다르다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얼른 괜찮아져서 편하게 책 읽어드리는 날 또 올 수 있게 회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예전에 힘들 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힘이 됐던 책인데요. 글배우 작가님의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님이 하는 말이 그 말 하나하나가 자꾸 가슴에 얹히더라고요. 뭐랄까, 좀 내가 나를 위로해 주는 말 같아서 좀 가슴 따뜻해지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나름 좀 힘든 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준 책이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작가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소개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힘든 일, 힘든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다면.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자기가 생각했을 땐 친구 중에 내가 제일 듬직하고 믿음직스럽다며 갑자기 칭찬을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은 저녁을 못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치킨과 맥주를 시켜놨다는 형의 문자를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결국 그날 저녁에 일이 생겨서 치킨과 맥주는 먹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매우 좋았다는 것. 어느 날은 바쁘게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평소 같았으면 나 힘들어 죽겠다. 날씨는 왜 이렇게 덥지? 하고 연신 말했겠지만 그 말 대신에 나에게 오늘 엄청 더웠는데 돌아다니라 고생했네. 라고 여러 번 말한 뒤 잠들었다. 위의 세 가지 이야기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내가 세 가지 상황에서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는 것. 둘째, 나를 행복하게 한 건 모두 말이었다는 것. 셋째, 그 말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이루어진 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었다는 것.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쉽지가 않다. 세상 일은 언제나 어렵고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가끔 찾아오는 여유 뒤엔 걱정 또한 자주 찾아온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복에 대한 대답은 모두 말에 있을지 모른다. 친구가 나에게 말한 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치킨을 지금 먹든 못 먹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그날 더위에 돌아다닌 일이 정말 많이 돌아다닌 것인지 엄청난 더위였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말이 그 말이 나의 기분을 좋게 했다는 거다. 외로운 날에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배고파서 기분이 안 좋을 땐 형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무더운 날엔 나 자신에게 한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근데 그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건 나 자신일 것이다. 정해진 답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이 구분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주위 사람들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말뿐인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자. 내가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내가 좋아했던 말, 모두 말에 있었다. 오늘의 대단한 행복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행복은 언제든 말로 시작할 수 있다. 이 글을 읽은 뒤에 당신의 작은 행복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요. 저자가 느꼈던 행복들이 말에 있었다네요. 친구 갑자기 전화해서 네가 제일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말해주면 진짜 뭐지?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잘 살았고 헛살진 않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친구가 전화해서 야, 사실 네가 제일 믿음직스러워 라고 말하면 고맙다. 고맙다. 나도 네가 제일 좋아. 듬직하다. 나도 네가 사실 말은 못했지만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치킨을 시켜놨다. 야, 빨리 와 먹자. 이렇게 말할 때 그래요? 진짜 열일자 쳐두고 갈 것 같은데 기분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을 해준 거잖아요. 그쵸? 먹을 거가 있는데도 내 생각을 해서 같이 먹자고 이렇게 전화를 해준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들이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위로가 되는 것도 많겠지만 뭔가 의미 전달에 있어서 말, 예쁘게 많은 말, 그런 말들이 그래요.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하고 싶은 그건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는 걸 슬퍼할 필요는 없다. 모든 어른이 우울하고 상처투성이고 버티기만 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건 아니다. 어릴 땐 떠서 먹여주는 음식만 먹었다고 하면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지, 세상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원하는 자유만큼, 갖고 싶은 자유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어떤 이유와 그런 이유들과 스스로 타협해서 결정해 놓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남들의 자유를 부러워하는 건, 그건 어른이 되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욕심이 많아서 힘든 거다. 간혹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봐야 된다.
정말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건지, 그게 아니면 어떤 것도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건지. 진짜 어른은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선택하고 선택한 만큼의 책임과 그 두려움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유롭게 살아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다. 그러나 이왕 어른이 된다면 인생에서 아주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청춘은 꺼지지 않는 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뭐 성인이 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아들을 낳았고 딸을 낳았고 결혼을 했고 이래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만큼 책임과 두려움, 그런 모든 짊어져야 될 걸 회피하지 않고 나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지 않나라고 작가가 말하는데요. 전 이 부분이 제일 와 닿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땐요, 부모님이 제가 원하는 걸 자주 사주지 않으셨어요. 자주 사주시지 않으셨어요. 아, 발음이 자꾸 꼬이네. 네. 뭐 장난감도 엄청 갖고 싶었고, 애들 갖고 노는 그런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터닝맥 뭐 그런 거. 예, 아무튼 뭐 옛날에 막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 로봇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조립하고 이런 거 막 사고 싶다고 막 떼를 썼어요. 막 "아 사줘." 하면서 막 "아 제발." 막 한 달을 막, 한 달? 한 달까지는 아니구만. 일 주일을 막 땡깡을 부렸는데 안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막 신제품 같은 거 나오면 막 이렇게 사고 싶고, 아무튼 돈을 벌고 나서는 막 사요. 책임감 없이 막 사서 이제 또 되팔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중고나라. 아무튼 네, 굉장히 많이 왜 중고나라 얘기로 빠졌지? 아무튼 그래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니까요. 네. 나는 나를 응원한다. 나는 2년 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학교로 돌아갔다. 6년간 꿈을 가졌지만 다 실패했고, 또다시 꿈을 쫓는다는 게 남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남들은 부모님 용돈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릴 나이에 나만 계속 꿈을 쫓는다는 게 가난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아, 그래, 늦었지만 작은 회사라도 취업해서 평범하게 살자. 남들이 다니니까 학원에 다니고 주어진 과제를 하고 또 자격증을 준비하고 매일 열심히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모두 그렇게 현실을 산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다. 하루 중에 유일한 행복은 자기 전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쓸 때였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한자 한자 적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너무 즐거웠다. 결과만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현실에서 아주 잠시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러나 가끔씩 진짜 작가가 되는 모습을 상상할 때면 독하게 마음 먹고 생각을 지웠다. 또 어려운 꿈을 쫓아 현실에서 뒤처질까 봐. 그러던 어느 날 선배 중 한 명이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을 한다며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갔다. 근데 그 형은 결국 창업에 실패했다. 그렇게 꿈에서 멀리 도망칠 줄 알았던 선배는 근데 그 선배가 또다시 일을 준비한다는 거다. 선배, 꿈 있잖아요. 그거. 제가 6년을 해봐서 아는데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가 없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노력과 상관없이 실패했을 땐 말이에요. 더 뒤처져 있는 선배를 보게 될 거예요. 동혁아,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생이 말이야,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라면 아주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린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게 아닐까? 물론 힘들겠지. 앞으로도 더 많이 실패할지도 몰라. 근데 말이야, 그렇게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못 그리는 그림도 계속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처음보다 훨씬 나아져 있지 않을까? 그 말은 나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 억지로 꿈을 지우지 않고 계속 꿈을 그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나도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때부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며 원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매일 그렇게 글을 썼다. 주위의 시선과 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다. 대가가 없을 땐 결과가 아닌 내 노력을 의심했다.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히만으로는 되지 않아. 열심히가 아닌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한다는 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냈다는 거니까 어떤 결과를 받아도 후회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1년 반 동안 매일매일 결과가 없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후회가 남을까 그걸 두려워했다. 물론 외로웠다. 꿈을 갖는다는 건 어두운 밤하늘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별이 되는 것과 같다. 아무도 결과 없는 노력을 비춰주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그 별은 누가 비춰주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밝게 빛나는 그런 멋진 별이라는 걸. 그렇게 나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 작가가 되었다. 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네 글을 읽는 누군가도 그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마음속에 품은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가슴속으로 응원한다. 흰 도화지에 남들이 보기에 좋은 웃음만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나의 웃음도 그려나갈 수 있게 그렇게
아무것도 늦지 않았다. 우리 인생에서 젊은 날이란 나이의 숫자가 작은 때가 아니라 마음의 열정이 가득한 때를 말하는 거니까 우린 아직 늦지 않았다. 그동안 할 수 없다 숨겨놨던 멋진 날개를 펼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힘내자. 나는 나를 응원한다. 저는 여기서 이 형이 멋있는 것 같아요. 동혁아, 나는 내 모습이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생이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라면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닐까? 그래요, 진짜 인생이 흰 도화지라면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삶을 산 거 아닐까요? 남들이 보기에 멋진 그림, 응? 남들이 보기에 그런 멋진 그림 막 그려낸다고 해서 내 눈에 좋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좋은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깜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젊은 날이 그거래요. 나이의 숫자가 적은 날이 아니라 마음의 열정이 가득 찬 때를 말하는 거다. 나의 마음의 열정. 하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거. 그걸 하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뭔가 유튜브를 하는 건 제가 엄청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용기 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용기를 조금만 낸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린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잊지 않게 저를 격려해주는 책이네요. 네. 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되고 싶었던 작가가 되고 나서도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매일 쫓기듯 살았고 새로운 목표를 성취해도 그때뿐이고 성취가 없을 땐 매우 오랫동안 좌절했다. 사람들에게 매일 행복에 대한 글을 쓴 것도 사실 내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강연장에서 누군가 물었다. 작가님, 작가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그냥 네라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 한참을 물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는 걸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다 문득 내 행복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대부분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있다는 걸 알았다. 강연을 더 잘하면 행복할 것 같고, 원하던 것과 계약이 되면 행복할 것 같고, 걱정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고, 가고 싶은 여행지로 휴가를 가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았다. 그렇게 살아온 나를 뒤돌아보니까 행복한 날들은 없었고 행복을 바랬던 날들로만 가득했다. 문득 깨달은 게 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의 행복을 전부 미래에 두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행복은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늘 현재에 있다. 삶이란 건 계속해서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다. 미래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또 다른 행복을 기다리다가 또 현재 행복을 놓치고 말 거니까. 지금 행복하라는 말에 누군가는 말한다. 그러면 뭐 일도 하지 말고 직장도 그만두고 뭐 놀기만 하고 그러면 돼요?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기에 우선 일을 해야 할 테고 일을 열심히 해서 노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기만 바라는 건 그건 행복이 아니다. 방치고 욕심이다.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노력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면 되고 그 노력이 싫다면 그냥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면 된다. 근데 만족도 하기 싫고 노력도 하기 싫은 사람은 자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그리고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그것에 대해서 떠들어댄다. 스스로 부정의 기운을 택하는 것이다. 삶에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 그런 완벽한 순간의 행복을 기다린다면 그런 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찾기 위해 인생을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최선의 행복을 찾기 위해 그 여정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 그러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 무언가 잘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듯 행복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작은 행복을 적는 연습을 해보자. 하루에 행복 3가지만. 한 달이면 90가지다. 3개월이면 놓쳤던 270가지 행복을 적을 수 있다. 작은 행복을 적기 위해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찾는 그런 여정을 시작해보자. 살면서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상황. 그런 큰 행복은 몇 번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익숙하게 놓쳤던 아주 작은 행복은 늘 곁에 있을 것이다. 친구, 날씨, 좋아하는 커피, 퇴근 후의 영화, 치맥, 친구와의 통화, 책, 노력하는 자신,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 음악, 여행, 음식, 가족, 연인. 그렇다. 당신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행복이 되고 당연함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함이 된다. 우리가 미래에 두어야 할 건 행복이 아니라 잘 될 거라는 희망뿐이다. 현재 행복이 어두울 땐 미래의 희망을 보고 미래의 희망이 어두울 땐 지금의 행복을 보면서 걸어가자. 항상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인생에 더 많은 좋은 순간을 남기기 위해 과거와 미래가 어떻든 지금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와, 이 장 되게 좋네요. 감동스러운. 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야 한다. 그래요. 그쵸. 보통 행복은 미래에 두죠. 돈을 얼마나 모아서 열심히 돈 모아서 차 사면 행복하겠지.
저 좋은 차를 사면 굉장히 행복할 거야. 아, 저기 합격만 하면 되게 행복할 텐데. 하죠? 근데 막상 어떤 회사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합격하면 한 일주일 다니면, 한 달 다니면 힘들죠. 네. 하루 행복 3가지, 한 달이면 90가지. 작은 행복이라도 한번 적어보는 연습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죠? 작은 행복. 오늘 책을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다. 라든지 영화를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느낌 좋은 장면들이 많았다. 라든지 우연히 싸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샀다. 라든지 할인하고 있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적어보면 인생에 좋았던 날들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또 이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 저는 좀 새로웠는데 우리가 미래에 두어야 할 건 행복이 아닙니다. 잘 될 거라는 희망뿐이다. 미래에 행복을 두어봤자 그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데 희망이랑 행복이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정도로 거기다 매달지 내 행복을 거기에 걸어놓지 말자는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하고 그때는 또 그때 어떤 잘 될 거라는 그때도 행복할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좋네요, 이 책.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그래요. 지금이 모여서 현실이 되잖아요. 내가 되는 거고. 지금 나의 의식 흐름 속에서 미래는 다가오고 과거는 멀어지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뿐이잖아요. 과거이자 미래인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최선을 다하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저도 잘 때가 되었네요. 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그 모레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